안녕하세요 여러분, 하영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하이틴 영화 추천 영상을 들고 왔습니다. 야, 소리 질러! 그동안 넷플릭스에 새로운 하이틴 영화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뭔가 다른 그런 하이틴 영화들이 있어서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좋아하실 것 같아서 추천드리려고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뭐 마음에 안 드셔도 제 잘못은 아닙니다. 우리 사이에 취향 차이가 있을 뿐. 그 점 이해 부탁드리고 추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화는 Girls of Maxie라는 영화입니다. 새로운 학년으로 새 학기를 맞이한 주인공 비비언이 있습니다. 새 학년 새 학기인데 벌써부터 학교에는 리스트라는 게 만들어지고 있었죠. 여기서 이 리스트가 무엇이냐? 교내에 소위 잘 나가는 남학생들이 만든 여학생 순위인데요. 여기엔 각종 카테고리가 있는데 부적절하고 기분 나쁜 카테고리들 뿐입니다. 아무튼 첫 수업에서 전학생 루시와 제일 잘 나가는 남학생 미첼이 언쟁을 벌입니다. 그 이후로도 둘은 계속 부딪히게 되는데요. 그 모습을 계속해서 목격한 비비언은 루시에게 그냥 무시하고 고개 숙이고 조용히 지내면 다른 애 귀찮게 할 거야 라고 말을 해주죠. 하지만 루시는 이렇게 말하죠. 행동을 바꿔야 하는 건 미첼이야. 나는 앞으로도 고개 빳빳이 들고 다닐 거야. 생각지도 못한 말을 들은 비비언은 생각에 잠깁니다. 고개 빳빳이 들고 다녀라. 엄마가 자주 하시던 말씀인데요. 사실 그 말은 엄마가 자주 듣던 노래의 가사입니다. 그리고 그 노래는 여성 인권을 주장하고 응원하는 가수의 노래였습니다. 비비언은 그 노래를 들으면서 엄마의 추억 상자를 꺼내서 그 안에 있던 엄마의 옛날 모습들, 옛날 흔적들을 찾아보게 되는데요. 가부장제를 몰아내기 위해 저항 운동을 했던 엄마의 옛날 모습들을 보면서 비비언은 점점 여성 인권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던 중 학교에서 리스트가 공개돼요. 리스트에는 비비언의 이름도 있었고 루시의 이름도 있었습니다. 온갖 희롱하는 말들로 가득한 리스트, 그리고 그 리스트를 보고 아무렇지도 않아 하는 모두를 보고 분노를 느낀 비비언은 집으로 돌아가서 막시를 만들게 됩니다. 이 영화의 제목이기도 한 막시는 영어로는 용기, 투지라는 뜻을 갖고 있고 이 영화에선 페미니스트 클럽입니다. 본격 익명으로 페미니스트 클럽을 이끌어가는 비비언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는 영화에서 확인하시기 바래요. 이 영화의 뭔가 다른 부분, 여성 인권에 대해서 다루었다. 그것도 고등학교에서. 아직 제가 알기로는 여성 인권에 대해서 다룬 하이틴 영화는 없었던 것 같아요. 만약 있다면,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게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도 좀 같이 봅시다. 물론 저는 여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공감을 많이 했고 시원한 그런 영화였어요. 전체적인 플롯은 하이틴의 정수를 따라가긴 해요. 근데 다루는 내용 자체가 일단 하이틴으로서는 좀 신선했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남자 주인공도 굉장히 서윗했어요. 물론 그동안의 하이틴 영화들처럼 딱 보면 헉! 하고 놀라는 그런 미남상은 아니거든요. 그래도 굉장히 충분히 매력이 있는 그런 남자 주인공이었어요. 근데 내가 아는 사람하고 닮아가지고 몰입이 1도 안 돼. 두 번째 영화는 Five Feet 라는 영화입니다. 낭포성 섬유증을 앓고 있는 주인공 스텔라가 있습니다. 스텔라는 최근 상태가 안 좋아져서 다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요. 못 보던 친구가 있습니다.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윌이라는 친구인데요. 서로에 대한 첫인상은 그다지 좋지 않았지만 윌은 낭포성 섬유증에 대해서 알리고 또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담긴 스텔라의 유튜브 비디오를 보면서 그녀에게 호감을 느낍니다. 근데 여러분, 낭포성 섬유증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자면요. 이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끼리는 항상 6feet, 약 180cm 정도 거리를 유지해야 된다고 해요. 기침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안전한 거리가 6feet라고 하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서로의 박테리아에 감염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되면 치료가 어려워지고 죽음의 위험에 더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어쨌든 주인공 스텔라에게는 강박증이 있습니다. 뭐든지 정해진 대로 체계적으로 규칙적으로 완벽하게 해내야 되는, 그래야 마음이 편한 그런 강박증이 있는데요. 그런 스텔라에게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은 윌은 굉장히 불편하고 신경 쓰이는 존재예요. 결국 윌에게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치료를 제대로 받아달라 요구합니다. 그래서 윌은 자신이 치료를 제대로 받는 대신에 너가 나의 그림 모델이 되어달라고 제안을 합니다. 스텔라는 그림 모델이 되기 싫었지만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는 모습이 더 보기 괴로웠기 때문에 결국 그림 모델이 되기로 합니다. 이걸 계기로 서로에 대해서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하는데요. 하지만 그렇게 마음을 열면 열수록 서로에게 다가가지 못하는 그 현실이 너무나 가혹하게 느껴집니다. 결국 서로를 좋아하게 돼버린 두 사람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는 영화를 보고 확인하시고 또 왜 영화 제목이 6feet가 아니라 5feet인지 그것도
것도 확인해 보시길 바래요. 이 영화의 뭔가 다른 부분, 학교가 전혀 나오지 않는다. 병원이 배경의 전부이다. 티네이저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내 맘대로 하이틴 영화라고 붙였다. 이래도 되는 걸까? 일단 저는 이 영화를 통해서 낭포성 섬유증이라는 병에 대해서 알게 돼서 너무 좋았고요. 저는 너무 울었어요. 너무 울었고 이 스킨십이라는 게 영화에서는 휴먼 터치라고 하는데 이제 전 편의상 스킨십이라고 할게요. 스킨십이라는 게 감정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진짜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알게 해준 그런 영화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랑의 표현은 정말 듬뿍 해줘도 모자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지금 옆에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을 따뜻하게 한번 안아주세요. 꽉. 근데 거리두기 해야 되잖아. 세 번째 영화는 그 여름의 일주일이라는 영화인데요. 주인공 윌은 시작부터 강렬한 등장을 합니다. 경찰차를 훔쳐 타다가 경찰에게 잡히고 마는데요. 사실 윌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위탁가정을 전전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위탁가정을 전전하는 이유는 이렇게 계속 사고를 치기 때문인데요. 그동안은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아니었죠. 지금 있는 시설에서의 생활이 마지막 방도였던 겁니다. 더 이상 보호를 받을 수가 없게 된 윌은 소년원에 가야 하는 위기에 처합니다. 윌은 절망에 빠지는데요. 그때 한 줄기 빛이 내려옵니다. 때마침 거기에 온 위탁부모 중 한 명인 크리스틴의 제안으로 여름 캠프에 참가하면 소년원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 캠프는 싫지만 소년원은 더 싫기 때문에 윌은 캠프에 참가하기로 합니다. 근데 막상 가보니 교회 캠프였잖아. 처음 느껴보는 낯선 분위기에 윌은 적응을 하지 못하는데요. 그때 윌에게 캠프에 열심히 참여할 만한 이유가 생깁니다. 바로 에이벌이라는 이름의 소녀인데요. 그녀는 이 캠프를 운영하는 사람의 딸이에요. 교회 캠프 운영자의 딸과 경찰차를 훔치는 소년. 뭔가 안 어울리는 조합이잖아요. 그래서 윌은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철저히 숨기고 에이버리에게 다가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과연 윌은 정체를 들키지 않고 에이버리 썸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건 영화에서 확인하시죠. 제가 좋아하는 뮤지컬 장르의 영화입니다. 물론 하이스쿨 뮤지컬을 기대하고 보긴 했지만 그거에는 살짝 못 미치긴 했지만 사실 하이스쿨 뮤지컬과 비교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게 그건 디즈니고 여러분 디즈니랑은 이렇게 그런 거 자체가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충분히 좋은 노래들이 많았고요. 나름 군무도 이 영화의 뭔가 다른 부분? 뮤지컬 영화다? 크리스찬 뮤지컬 영화다. 예고편 볼 때 그 여름 캠프가 교회 캠프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떤 방식으로 스토리를 전개를 할까라는 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보게 됐는데 근데 거의 그냥 크리스찬 무비였어요. 진짜 완전. 이거는 중고등학교 교회 캠프에서 그냥 틀어줘도 되는 그런 좋은 크리스찬 무비였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종교가 맞지 않아서 불편하실 분들은 보지 않으시는 걸 추천드리지만 그래도 저는 보시면은 따뜻하게 위로받을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부감이 없으시다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크리스천이라면 꼭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진짜 눈물 엄청 뺐어요 이것도. 네 번째 영화입니다. 마지막 영화는 워크잇이라는 영화인데요. 듀크 대학교로의 진학을 위해 빈틈없이 살아온 여주인공 퀸이 있습니다. 꿈에 그리던 듀크대의 면접날 모든 게 완벽히 준비되었다고 생각했지만 듀크대는 다른 걸 원하고 있었습니다.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포트폴리오는 사실 모두가 하고 있는 것들이었죠. 틀에 박힌 학생이 아닌 틀을 깨는 학생을 원했던 면접관은 내가 열정을 쏟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이 날 두근거리게 만드는가?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저 듀크 대학교만을 바라보고 달려왔던 퀸이 면접관의 질문에 제대로 대답을 할 수 있을 리가 없었죠. 하지만 그녀의 간절한 호소에 면접관은 다시 한 번 더 지원서를 살펴보게 되는데요. 거기서 퀸이 다니는 학교에 유명한 댄스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뭔가 촉이 온 퀸은 자신이 그 댄스팀에 소속되어 있다고 거짓말을 하죠. 면접관의 마음에 드는 것은 성공했으나 앞불싸 댄스 대회에서 보자는 면접관의 말은 예상치 못했죠. 졸지에 춤 대회에 나가게 생겼는데요. 그냥 면접관에게 솔직하게 말할까? 며칠을 고민하던 퀸은 진짜로 그 댄스팀에 소속되어 있던 자신의 친구 제스에게 SOS를 요청합니다. 춤 좀 가르쳐달라고. 나 듀크 대학교 들어가려면 오디션 봐서 너네 댄스팀에 들어가야 된다. 처음엔 콧방귀를 끼던 제스는 간곡하게 부탁하는 친구의 모습을 보고 결국 개인 레슨을 해주기로 합니다. 춤이라곤 쳐본 적도 없는 그녀가 과연 댄스팀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듀크 대학교에는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영화를 통해 확인하시죠. 이 영화의 뭔가 다른 부분? 댄스. 물론
춤을 다룬 하이틴 영화들은 많죠. 좀 예전에 많았죠. 요즘 이렇게 하이틴의 발랄함을 가져가면서 춤을 제대로 보여주는 영화가 있었나 싶어요. 만약 여러분 알고 계시다면 또 저에게 알려주세요. 댓글로. 혼자 보시지 마시고 같이 좀 봅시다. 일단 등장인물들이 낯이 익어요. 여자 주인공 퀸은 제가 저번에 추천드렸던 영화 톨걸에서 봤고요. 남자 주인공은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라 생각하는데 내가 사랑했던 모든 남자들에게 2에서 보셨을 거고, 그리고 주인공 친구 제스는 엄청난 구독자 수의 유튜버거든요. 배우이기도 하면서 아무튼 되게 다재다능한 분이에요. 그래서 어디선가는 얼굴을 보시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일단은 얼굴들이 익숙하니까 영화가 친근하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사실 저는 춤을 너무 좋아해요. 제가 제 채널에 영상도 제가 춤추는 영상도 몇 개 올리긴 했지만 추는 것도 좋아하고 보는 것도 좋아합니다. 근데 이 영화의 안무가 너무 좋아요. 너무 내 취향이고 너무 좋아. 너무 재밌어.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여주인공 친구 제스가 너무 재밌어요. 저랑 코드가 너무 잘 맞아. 너무 재밌어. 너무 내 스타일이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화를 보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부분이자 가장 기억에 남는 문구가 있는데요. 바로 새로운 시작에 늦을 때란 없다 입니다. 여러분 도전하세요. 네, 여기까지 뭔가 다른 하이틴 영화들을 추천해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사이의 취향 차이로 영화가 재미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취향 차이니까 재미없으면 그냥 끄고 다른 거 봐. 알았죠? 하지만 아무쪼록 저와 취향이 잘 맞아서 여러분도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영화 재밌게 보시고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봐요.